살 때는 최저가로 사고 싶은 것처럼 팔 때도 최고가로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작년 재작년인가쯤에 워렌 버핏이 엄청 조롱을 받았어요. 팔고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워렌 버핏이 잘한 게 돼요. 조롱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움직이는 시세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어깨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에 그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면 그때 판 사람이 결국에는 구나라는 평을 받게 돼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오늘도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의 한 주제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7년 제가 2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책이 나온 시점은 2018년 1월 5일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가면 안 돼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 매도, 즉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주식 격언 중에 팔아서 현금화가 되어야 비로소 수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팔아서 현금화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되었는가가 결정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지시거나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죠. 집이 어떻게 주식과 똑같냐. 우리나라 부동산은 무조건 매매를 했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시세 차익이라는 거를 무조건 고려해야 돼요. 왜? 시세 차익이 빠지면 전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매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주거와 투자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조금 더 우위에 서냐면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매매로 가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가 조금 더 실거주보다 우위에 서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왜? 전세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매가 실거주 플러스 투자인데 투자를 앞에다 두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여기에 내가 실거주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임대로 살 거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매매로 했다. 그러면 주식하고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상품이 있다라는 거를 간과한 겁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솔직해져야 돼요. 집을 살 때는 나는 뭐가 들어가요? 투자로 산다라는 게 투자가 더 우선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매로 할 때는 투자 관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명확히 알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시점에 팔고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한 2019년 18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이득입니까? 별로 이득이 없죠. 아니면 뭐 손해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폭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팔을 시점인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 아파트 경기 사이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르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 파는가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오르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다 수익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에는요. 자, 여기서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어요.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있습니다. 오르면 반드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돼 있죠?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과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상승론자라고 얘기하고 폭락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속으로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락론자는 떨어지면 좋겠다. 떨어져라. 제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투자를 조장하는 분들은 오르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파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갭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홀로 아파트나 인기 없는 아파트들은 팔 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뭐 수요자들이 언제든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도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팔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실제로 팔 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면 어느 정도 팔리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살 때는 최저가로 사고 싶은 것처럼 팔 때도 최고가로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저는 예전에 부천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팔 때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4개월 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건을 내놓았으나 보러 오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를 먼저 생각해보고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면 파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파는 것에 앞서 먼저 새로운 세입자를 최고가의 최고 전세가에 맞추었습니다. 다행히 전세 물건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대로 전세를 금방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를 찾으니 금방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갭 투자를 한 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내가 매매를 하잖아요. 세입자가 지금 기존에 살고 있죠. 그 사람의 전세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이걸 투자해서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높은 가격에 맞춰야 내가 돈이 적게 들어가죠. 그럼 이게 약간 불안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지금 최고 시세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를 높은 가격에 맞춰야 되는 이 번거로움과 불안함을 없애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매매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불안함과 복잡한 과정을 해소를 시켜주면 매매가 잘 되는 거죠. 아마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세입자 만기에 가까워져서 매매가를 좀 더 낮춰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했을 겁니다. 그죠?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그 시간에 꼭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아파트를 살 때요. 살 때 1,000만 원을 깎아서 살았어요. 그럼 판 사람은 왜 1,000만 원을 깎아줬을까요? 불안하니까. 매도자가 불안할 때 언제예요? 안 오를 것 같을 때. 그때는 협상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 상황으로 보면 내가 파는 시점이 언제여야 돼요? 유리할 때 팔아야 돼요. 유리할 때. 매도자한테 유리할 때. 시장 가격이 올라갈 때.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4년에 갭 투자를 진행한 2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2006년 말에 매도를 하고 다른 한 명은 2010년에 매도를 했습니다. 어느 분의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당연히 2006년에 매도한 분의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을 겁니다. 그분은 거의 최고가에 매도를 했고 다른 한 분은 오히려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일이라 올라가고 떨어지는 시점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지 잘 모르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한 아파트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다르겠죠. 폭등 후에 적당한 시점에 매도하면 그것이 최고의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21년에 폭등하고 그 이후에 적당한 시점에 매도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꼭대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두 번째 투자자처럼 최고가에서 뚝 떨어진 바닥에서 기다리다 지쳐 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파트 사이클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워렌 버핏 얘기를 잠깐 할까? 작년, 재작년인가쯤에 워렌 버핏이 엄청 조롱을 받았어요. 애플이랑 테슬라 이런 주식을 좀 일찍 팔았어요. 팔고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무슨 그런 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투자의 대가라고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워렌 버핏이 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워렌 버핏은 왜 그때 팔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조롱했을까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조롱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움직이는 시세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의 영역인 거예요. 그냥 운입니다. 아무리 시장을 잘 알고 대가라고 하더라도 꼭대기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럼 워렌 버핏은 뭘 생각해요? 팔고 나서 오르는 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큰 흐름만 보는 거예요. 제가 강의에서 오르는 어깨에서 팔으라고요. 오르는 어깨. 어깨에서 팔잖아요. 그러면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에 그 괴로움이 있어요.
조롱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중에 한참 지나서 보면 그때 판 사람이 결국에는 구나라는 평을 받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문제를 내게 보겠습니다. 과연 언제쯤 파는 게 좋을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에 무주택자가 집을 한 채 2억 원에 구입해서 직접 거주를 했습니다. 2015년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7월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기존 집은 전세를 2억 2천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까? 그럼 2013년에 산 집을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2015년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 정도고 2017년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이고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금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은 2년 보유했고 새로운 주택을 산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럴 때 기존 주택은 양도차익이 많아도 귀과세가 됩니다. 사실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 취향에 따른 최선의 방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2017년 7월 전후로 파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도 좀 일찍 판 거죠. 왜 이걸 팔아야 되냐면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과세 혜택이 크니까. 그리고 다른 주택을 사면 되는 거죠. 또 기존 주택은 새 아파트를 2015년에 7월에 산 것이 되므로 3년 되는 2018년 7월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전세를 2015년 7월에 맞췄기 때문에 만기는 2017년 7월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2017년 7월에 안 팔고 2018년 7월에 팔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세를 맞춰야 되는데 일산 상승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익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팔기가 수월한 상황을 찾는 거예요. 수월한 상황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전세가 만기되는 시점에 팔아야 좀 더 팔기가 좋아요. 세를 안고 팔게 되면 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생겨요. 매매가는 올라가지만 내 기존 세입자의 전세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안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금이 많아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기되는 시점에 파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7년 6월에 팔고자 하는 사람은 2억 2천만 원의 전세를 안고 2억 6천에 사야 돼요. 투자금이 4천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7월에 새로운 사람으로 전세를 먼저 맞춰 놓으면 2억 4천에 맞춰 놓으면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어떤 게 팔기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 7월에 팔고자 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세는 2017년 7월에 2억 4천만 원의 세를 맞췄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매매 흐름으로 봤을 때 예상 매매가는 2억 7천으로 보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세를 안고 사야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 전세가는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파는 매물이 내 것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다른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이 세를 2억 5천에 맞출 수 있는 물건이라면 투자자는 내 물건과 다른 물건 중에 어떤 거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전세를 새로 맞출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갭 투자를 한 물건은 항상 전세 만기에 맞추어 파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올렸을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자는 항상 판돈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다른 투자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갭 투자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2년대 되는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금을 고려한 매도 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사실 보유 가구 수를 고려한 세금 문제는 워낙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책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한 매도 방법이나 시기를 기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반드시 본인의 보유 주택 수와 그와 관련된 세금 관계를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최적의 매도 시기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는 것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세워놓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팔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수익이 생기고 세금도 적게 두드려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매수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도를 항상 반드시 고려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오늘은 매도, 즉 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챕터
를 가지고 책 리뷰를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주제의 리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